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수입의 탄젠트 옵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주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보다는 서피스 모델링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곡면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수입된 곡면을 생성할 때 쓰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곡면과 새로운 곡면을 좀 병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면 곡면이 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입에는 탄젠트 옵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연속성인 커브처, 그러니까 곡률 연속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이프 여기 있죠. 유형이라는 새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한번 저는 처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 05번부터 열어보죠. 자, 요 곡면을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얘도 감췄다가 다시 한번 보이게 하죠. 자, 여기 지금 요 모서리과 요 빨간 선 그리고 모서리를 지나는 곡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우리는 서피스를 만들 거예요. 자, 주 궤적은 그러니까 원점에 포함되는 궤적은 요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쪽에 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화살표를 클릭하시고요. 자, X축은 요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요 평면이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X축 방향을 잡았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요 주궤적 말고 보조 궤적 요 두 개를 선택할 거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하나, 두 개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체인 1, 체인 2 선택하셨어요. 원점에 포함되는 주궤적 포함해서 3개가 선택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탄젠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1이 요거죠. 체인 1이 인접한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선택됨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곡면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탄젠트 옵션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자, 체인 2 커브가 포함된 곡면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체인 1과 체인 2에 대해서 접할 탄젠시하게 연속성을 가질 곡면을 각각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스케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상한 참조선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게 보이시죠? 궤적 참조 그렇죠? 요점 그리고 뭐 접선 같은 경우도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스플라인 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찍겠습니다. 빌 클릭. 그리고 연속성은 탄젠트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 사이에 탄젠트 연속성 주시고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점이 생기느냐, 얘가 원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하고 노멀한 위치에 이렇게 교점이 생성되는 거예요. 궤적 교차점이. 그리고 궤적 교차선이 이렇게 생성되고 얘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확인하고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이게 연속성 개념이에요. 지금 보면 탄젠트 연속성만 되는 겁니다. 오른쪽 눌러볼까요? 측면 하시면 연속성이 이렇게 뭐 특별히 지정된 거 없죠.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제니엘 기본값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이 곡면하고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진대 서피스 하셔가지고 잡아주는 게 제일 낫겠죠.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길이도 변경이 되고 형태도 변경이 되니까 가변 단면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3개 잡았으니까 가변 단면이죠. 뭐. 그렇죠? 어느 쪽에 노말을 볼 거냐 따라서 여기를 노말로 보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를 노말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 커브의 체인 2의 수직 방향으로 곡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탄젠트 기능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만 정확히 하시고 탄젠트 옵션만 정확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건 빼겠습니다.
미리 보기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탄젠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빠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조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 노말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 1, 체인 1, 2 다 잡았죠. 그 다음에 탄젠트에서 체인 1에 대해서 선택됨. 체인 1이 이쪽이었나요? 예, 예 잡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예. 체인 인원 이쪽을 잡죠. 예, 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뭐가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차라리 취소하시고요. 새로 잡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입하죠. 자, 궤적 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이쪽 하나 두 개 잡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한 거는 저는 이쪽에 두죠. 이쪽에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 두볼까요?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X축의 기본 방향은 얘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쪽이 돼야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요. 예. 하고 탄젠트 체인 1의 전면, 체인 2의 접하는 면, 전면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 들어와서 다시 한번 스플라인 가지고 찍고 물론 중간에 점을 여러 개 더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탄젠트까지만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선 확인하고 예. 솔리드 영상이 있습니다. 솔리드를 만들면 안 되겠죠. 설핏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확인하죠. 그 다음에 병합 하나 컨트롤 키로 3개를 잡았습니다. 확인하죠. 하나의 퀼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병합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퀼트가 3개일 거예요. 1개, 2개, 3개. 근데 병합을 하니까 하나의 퀼트로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를 해봐야겠죠. 검사는 분석입니다. 분석해 보시면 일단 얼룩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상 검사에서 여기 섀도우, 여기 반사 예, 반사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서피스 결국 퀼트 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광원은 한 35로 줄까요? 예, 한 8 정도, 한 3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간격, 너비 보시면 돼요. 살짝 치수를 바꿔보시면 아마 그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근데 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꺾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면과 면 사이에. 그렇죠? 별로 그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서 특정 각도 이렇게 보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각도로 보면 이렇게 꼬이는 게 보일 겁니다. 꺾이는 게 보이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취소하고요. 그럼 색깔별로 한번 볼까요? 여기 공률 누르셔가지고 음영 처리 공률, 그 다음에 퀼트 여기서 잡으셔도 돼요. 근데 잡으면 여기서 컨트롤 키로 하나 다 잡으셔야 되니까 귀찮아요.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퀼트를 잡겠습니다. 자, 가우스를 하시고 품질을 보죠.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조금 하늘색 계열하고 녹색 계열이 확실히 구분되어지죠. 예. 나중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G0, G1, G2, 뭐 G3 이런 연속성이 있는데, 그렇죠? 또는 뭐 C라고 그럽니다. C0, C1, C2, C3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연속성은 G1 또는 C1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면과 면이 부드럽게 연결된 것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계 제품들 있죠. 그러니까 비광택 제품들 그런 데다가는 서치도 상관없어요. 굳이 내가 얼굴을 갖다 비춰봤자 반사돼서 얼굴이 비쳐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하고 커버처하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잘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고공면을 생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눈에 굉장히 많이 거슬리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곡률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입의 탄젠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이 곡률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스타일 유형이라는 명령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아주 좋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마치 스케치 환경처럼 아주 새로운 작업 환경으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ISDX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삭제 버리죠. 자, 모델에서요, 여기 보시면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시면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예 별도의 작업 환경으로 들어옵니다. 됐죠? 예, 여기서 저는 요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서리에 가상의 커브를 만들죠. 4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서피스로부터 커브하죠. 일단 아이소라인 커브를 할까 하면 아이소라인 커브를 하죠. 예, 찍으시고요, 점을 끌어 가지고 끝에 갖다 놓죠. 예, 확인. 하나 만들어졌죠. 하나 더 만들죠. 국면 찍고요, 이 점을 쭉 끌어 가지고 끝에, 예, 아이고, 더가, 예, 됐습니다. 확인하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대편도, 예, 찍으시고요, 얘를 그냥 1로 주시면 돼요. 1, 예, 끝에 됐죠. 다시 한번 찍고요, 얘를 면에는 0으로 주면 되겠죠. 어차피 0 아니면 1이에요. 예, 0이면 있죠, 1이면 있죠. 반대로 가고 싶으면 뭐 이거 누르면 되겠죠. 예. 자, 확인. 그러면 예, 아이소라인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면은 이거를 이제 쭉 전개를 해 보시면 U보이선이 있습니다. U방향, V방향, X방향, Y방향 두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격자 형태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바로 이 아이소라인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브를 3개를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공면은 2개는 잠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컨트롤 H 하겠습니다. 그럼 커브가 4개 만들어졌죠. 평면도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이 빨간 선은 일단 빼겠습니다. 두 선을 연결하는 가상의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브 하시고요, 그렇죠? 예, 자유 커브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점을 찍으세요. 근데 그냥 찍으시면 안 되고 스냅, 이 커브에 딱 걸리게 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채 커브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릭 하시고 다 됐으니까요, 일단 커브 그리는 작업은 끝났어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커브를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예, 커브 편집하시고 이 커브를 찍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안 되겠죠. 끝에 걸려야 되니까 얘를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상에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얘도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 점을, 동그라미 점 있죠? 콕 찍으세요. 그럼 녹색 선이 보이죠? 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꾹 누르세요. 그럼 연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커브에 대해서 연속성을 주고 싶으니까 서피스 아니고 예, 곡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점 톡 찍고 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곡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렇죠? 예,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 보이죠? G1, G2, G3. 네, 일단 G2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커브가 생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쪽도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커브 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 선상에 찍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물론 이렇게 끄셔도 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이상이 되죠. 예, 컨트롤 Z 확인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커브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점을 끝에다가 드래그 해 놓으시면 잔상이 좀 남는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이 녹색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곡률 하시고 이쪽도 점 찍고 녹색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곡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확인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됐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수입을 두 개를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표시하죠. 결국은 이 부분을 곡면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피스 하고 주체인 하나, 두 개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자, 그 다음에 교차 체인 하나. 근데 이 빨간 선은 제가 지나지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아시죠?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주체인 양옆으로는 공면이 없죠. 그러니까 연속성을 줄 만한 공면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차 체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공면이 있죠. 그러니까 요 연속성을 마우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가요? 오른쪽 누르셔도 되겠네요. 공률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공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웃고 있죠. 예, 면하고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하고 이제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유형이라는 명령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커버도 서피스도 편집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작업 트리가 두 개로 보이죠.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아예 유형 스타일이라는 별도의 어떤 작업 공간이 있고 최종 결과가 그냥 명령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병합하죠. 하나 컨트롤 키로 세 개를 찾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잘못 잡혔네. 취소하죠. 병합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시고 확인. 자, 됐죠. 여기는 솔리드 바디는 없습니다. 일단 패스는 잠시 숨겨 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반사 퀼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지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광택 제품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차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본네트에다 얼굴 갖다 대시면 어떻게 되죠? 살짝 비쳐 보이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광택 제품들. 예, 주위에 어떤 풍경이 비쳐 보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곡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퀼트 찍으시고요. 어떻습니까? 색깔이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이 경계를 빼버릴까요? 예, 빼면 이거 빼고 찍어야 되네. 이거 빼니까 아예 안 보이네요. 안쪽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왜 안쪽으로 갑자기 보이죠?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요거를 한번 해제하면 이렇게 보이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퀼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모서리는 계속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또 조금 안 보이면 좋겠는데 뭐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죠. 예. 하여튼 녹색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아까 전에가 많이 틀립니다. 아까 전에 요렇게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예 구분이 되어 있었죠. 파란 하늘색이랑 여기 녹색이랑.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수로 보셔도 되고 단계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단계로 보실 수도 있고 뭐 개수로 몇 개 잡아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몇 개 띄러 보겠다 이런 얘기죠. 5개?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가우스도 있고 최대 있고 뭐 여러가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가우스를 해놓겠습니다. 저 개수보다는 품질이 낫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좋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장 부드럽게 형태가 어떻게 색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이제 탄젠시로 공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수입. 두 번째는 이제 수입은 아니죠. 수입은 아니고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좀 더 고급적인 공면을 만들 수 있다. 요거를 그러니까 스타일을 미리 한번 여러분이 체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요거 빠졌네요. 수입 6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업 디렉토리에서 수입 6번요. 요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보시면 수입하면 되겠죠. 수입 궤적
그러니까 하나를 찍으면 하나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면 궤적이 어떻습니까? 계속 체인이 만들어지죠. 자, 마우스 오른쪽 제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하나 찍은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마지막 걸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하나로 원점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하시고 스케치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중심 사각형 가지고 요렇게 뭐 하나 그랬어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재료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뭐 형상상 그렇게 걸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맞죠? 네. 그래서 이걸 또 탄젠시하게 이렇게 연장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스케치 할게요. 이면 잡고요. 위에서 볼 거니까 예, 오른쪽 예,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영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규칙 기반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는 얘를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다는 대칭 이렇게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그린 다음에 얘 가지고 그냥 밀어내기 하겠습니다. 하면 서피스잖아요. 근데 솔리드로 하고 강화를 쓰는 거죠. 저는 반대로 하고 한 1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한 20 정도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께를 반대로 하면 그리고 재료 제거를 하면 이게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데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깎이죠. 맞죠?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입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띠 같은 형태를 만들 때는 이렇게 강화 기능, 솔리드의 강화와 재료 제거 기능을 혼합해서 쓰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지멘스 NX 하시는 분들은 그 돌출해 보시면 옵셋 기능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솔리드웍스 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얇은 피처 있죠. 얇은 피처.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하고 자꾸 비교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좀 더 기능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시킬 수 있겠죠. 아, 이렇게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보이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단점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고 장점은 또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훨씬 더 학습 효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면 잔소리만 많아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